2004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잔혹한 성폭행과 살해가 결합된 연쇄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남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의 범행은 그 잔혹함과 교묘함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남규, 그는 당시 34세의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대개 한적한 동네에서 생활하며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많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혼자 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범행은 그 시작부터 성폭행 후 살해라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으며 사건이 반복될수록 경찰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박진숙 37세의 노숙 여성. 박진숙 씨는 서울로 올라온 노숙 여성으로 과거에는 가정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인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갔지만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2004년 3월 10일 서울의 한 공터에서 박진숙 씨는 첫 번째 피해자로 납치당했습니다. 범인 정남규는 그녀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근처의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습니다. 타액과 손톱 밑의 피부 조직은 나중에 범인 추적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범인이 누구일지 알 수 없었고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면서 연쇄살인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한나영 26세 직장 여성. 한나영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직장인으로 업무에서 매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여가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여행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겼고 그녀의 밝은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4년 4월 15일 한나영 씨는 퇴근 후 자택으로 가던 중 납치당해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시신은 서울 강남구의 한 외딴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범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수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영 씨의 죽음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경찰은 범인 추적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디지털 증거와 CCTV 분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CCTV와 근처 상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강남역 근처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인의 행동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범인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김지연 21세 대학생. 김지연 씨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격을 좋아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공한 심리학을 직업적으로 활용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과 독서를 즐기며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 김지연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납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남규에 의해 성폭행 후 살해되었으며 시신은 서울 동작구의 한 외진 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김지연 씨의 사망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죽음을 계기로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성격과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범인이 특정한 타겟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이효정 35세 가정주부. 이효정 씨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가정주부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였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우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효정 씨는 주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2004년 6월 7일 이효정 씨는 남편이 출장 중이던 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납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남규에 의해 성폭행 후 살해되고 시신은 인근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며 수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장미숙 28세 직장 여성. 장미숙 씨는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매우 사교적이고 친근한 성격으로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주 여행과 외출을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성격이었고 많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2004년 7월 12일 장미숙 씨는 퇴근 후 술자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남규에 의해 성폭행 후 살해되었고 시신은 서울 종로구의 외진 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이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 최혜정 34세 가정주부. 최혜정 씨는 세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 남편과 함께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4년 8월 최혜정 씨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잠시 공원에 갔던 중 납치되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 유기했습니다. 최혜정 씨의 죽음은 많은 이웃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은 이후 계속된 범행과 연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점차 범인을 좁혀갔습니다. CCTV 분석과 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범인이 자주 빈민가와 상업지구를 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한 경찰은 추적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의 특징을 그려냈습니다. 범인은 혼자 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고 그의 성격은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성적인 자극을 위해 성폭행 후 살해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회적 고립과 혼자 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는 점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남규는 2004년 12월 경찰이 추적한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범인 정남규는 범행 현장에서 나오는 DNA 증거와 피해자들의 목격자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결국 경찰에 의해 추적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과 관련된 물증과 정황을 수집하여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결국 정남규를 연쇄살인범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성폭행과 살해 혐의를 묻자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경찰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6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정남규는 성폭행 후 살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몸을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잔혹한 방식으로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범행은 사회적 고립과 강력한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남규는 2005년 5월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6건의 성폭행 후 살해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남규의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에게 가한 고통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정남규는 2007년 교도소에서 자살하였으며 그의 죽음은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비록 범인이 처벌받았지만 그들의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성 범죄와 사회적 안전에 대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건 이후 여성 안전에 대한 정책 강화와 경찰의 대응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2004년에 일어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여러 사건들에 관심이 가신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